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까지 이미지 검색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응용으로 Unsupervised Person Re-Identific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 수업에는 저희가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검색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CNN 아키텍처가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어떤 레이어에서 그 피처 어떻게 뽑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말씀드렸고 그걸 하기 위한 이미지 검색에 특화된 트레인 로스라든가 데이터 또한 벤치마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검색의 응용을 할 수 있는 이제 Person Re-Identification을 말씀드릴 거고 좀 더 새로운 얘기로 또 unsupervised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erson Re-Identification 또는 이걸 이제 Person Re-ID라고 하는데요. Person Re-ID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쿼리 이미지가 있고 여기 쿼리 이미지가 있어서 사람을 이제 CCTV나 이제 있는데 어떤 특정 CCTV에 나온 사람 중에서 어떤 특정 사람을 다 찾고자 할 때 이제 그럴 때 한 예가 될 텐데요. 주어진 쿼리 이미지로부터 그 사람의 모든 정보 이미지들이나 그런 걸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퍼슨 리아이디가 이 사람의 쿼리를 찾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미지들 그 갤러리라고 하는데요. 그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있는 이제 CCTV 영상이라든가 어떤 동영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들어온다고 이제 아까 가정을 할 거고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의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찾는다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즐 리아이디 문제는 이제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길거리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CCTV 화면이 있을 경우 사람만 먼저 아이덴티파이를 한 다음에 그 부분만 딱 잘라갖고 나온 이렇게 DB를 만들고 쿼리도 딱 사람 있는 부분 딱 잘라 박스 딱 돼 있을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런 DB 즉 갤러리에서 이제 문제를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연구들은 많이 되어 왔고요. 이건 지금 예전 데이터긴 하지만 이렇게 컴퓨터 비전 학회 관련 학회에서 점점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지금 다양하게 좀 활발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나라라든가 또 다른 외국에서 좀 더 활발하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관련된 이제 처음에 연구가 이제 관련해서 특허가 나온 건 2007년에 나왔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미지가 좀 적든가 뭐 400개 천장 정도라든가 사람이 한 100명, 600명 이러다가 카메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이제 CCTV가 당연히 카메라가 다르면 이제 그 이미지가 좀 더 다르고 그래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좀 간략하게 있다가 점점 최근에 오면 올수록 점점 이미지에서 이제 비디오로 가고 들어오는 이제 그 이미지 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카메라도 당연히 많겠죠. 15개 정도 되고 아이디도 점점 4,000명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관련된 뭐 레이블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특성 어떻게 되고 어떻게 평가하냐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미지 검색이랑 어떻게 보면 사실 이센셜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지 검색 쓰던 평가 매트릭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every precision 또 각각 쿼리마다 나오는 average precision을 구하고 그걸 쿼리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걸 평균을 다 구하는 걸 mean average precision MAP를 하고요. 그건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구조가 그대로 되고요. 또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이제 cumulative matching characteristic CMCK 또 쉽게 이제 rank and K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미지 검색에도 많이 쓰이는 거긴 한데 실제 탑 K, 그러니까 예를 들면 K가 이제 10이다 그러면 10개 정도 이미지에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냈을 때 그 이미지 여기서 이제 퍼슨 리아이디니까 그 쿼리에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갖는 거 10개를 찾았을 때 거기서 정확하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몇 개가 있느냐 그것들 rank at K K가 여기서 좀 바뀌겠죠. K가 이제 뭐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또 rank at K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CMCK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MAP를 다시 어떻게 구하냐를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리아이디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미지 검색에서 받는 그런 다양한 챌린지가 유사한 게 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그 사람을 촬영하는 이제 카메라나 그런 비디오 그런 것들이 다양한 카메라라든가 시간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뷰포인트 달라지고 일루미네이션 레벨 달라지고 포즈 달라지고 오클루전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도 이쪽 퍼스널 리아이디 특징이 이제 CCTV에 있는 카메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이즈도 많고 또 로우 레졸루션 문제가 있죠. 또 하나가 이제 퍼슨 리아이드는 문제가 이제 특징이 이제 large intra variation이 있고 small inter variation인데 한 얘가 여기 있는데요. 저 어떤 클래스 여기서 이제 여기 퍼슨 리아이드에서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는 저 특정 사람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 이 퀄이랑 요 4번에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같지만 여기 좀 일루미네이션 달라갖고 좀 뭔가 같은 클래스이지만 좀 다르게 보이고 이건 일루미네이션 레벨인데 또한 이 사람이 이제 같은 옷을 입긴 하겠지만 사람이 또 오늘 내일 옷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머리 또 모양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은 클래스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그 클래스 안에 인트라 베리에이션이 좀 크고요. 여기는 또 이 퀄이랑 이건 3번 사람이에요. 보시면 이건 다른 사람인데 되게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클래스지만 즉 이렇게 서로 다른 클래스지만 그 베리에이션이 커야 되는데 좀 작죠. 그래서 이런 어렵게 찾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몰 인터 베리에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우연찮게 서로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의 옷을 입어 갖고 좀 똑같이 되는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머리카락 길이가 다르고 가방도 좀 다르네. 그죠? 그런 특징들이 이런 문제가 좀 퍼즐 리아이디의 좀 애큐러시를 높이는데 좀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퍼즐 리아이디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또 롱테일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전적으로 이제 무슨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데는 한 클래스당 이미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엠니스 같은 거 10개 클래스가 있는데 한 클래스당 5,000장의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쪽 이제 퍼즐 리아이디 쪽은 연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셋도 벤치마크도 크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지금 한 클래스당 이미지 개수인데 보시면 대부분의 개수가 한 클래스당 이미지가 거의 이미지가 10장밖에 없죠. 10장, 9장밖에 없는 게 그 대부분의 1200개 클래스가 이렇게 되고요. 어떤 데서는 이미지가 30장이 된 데도 있긴 있지만 거의 적죠. 대부분 이미지가 없는 데 되게 많고 이건 다양한 이제 색깔 코딩이 서로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인데 즉 고전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서 한 클래스당 이미지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이미지가 되게 적죠. 그래서 이런 또 롱테일 문제가 있어요. 롱테일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딘 데이터가 되게 많고 어딘 되게 적다 이런 식이 될 텐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인해서 이제 데이터 적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어떤 딥러닝 트레이닝 할 때 딥러닝 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데이터 적다 보니까 좀 어떤 특정 이제 그 문제로 최적화를 할 때 로스가 좀 이렇게 쭉쭉쭉 줄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주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특정 클래스 여기 이제 요쪽 여기 어떤 여기가 보면은 이미지 10장씩 있는데 이런 거에만 지금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트레이닝하는 그 이미지 그 이제 CNN 아키텍처라든가 요런 것만 갖는 것들에만 좀 최적화가 되고 다른 또 다른 클래스들은 좀 데이터 없다 보니 이런 쪽에 데이터 없다 보니까 많이 좀 이쪽은 좀 최적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쪽에서 지금 이런 쪽 데이터들이 클래스들이 무시가 당하고 해서 좀 성능이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롱테일 문제를 하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다양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이렇게 롱테일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슈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퍼즐 VID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인지 또 벤치마크가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일반적 퍼즐 VID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그 알고리즘 처리하는 이제 프로토콜 말씀드릴게요. 퍼즐 VI도 이미지 검색과 유사한데 일단 갤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갤러리 어떤 데이터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가 있는데 여기서 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게 실제로는 이미지니까 여기서 유용한 이제 피처를 다 뽑아내고요. 피처를 뽑아낸 여기서 쿼리 이미지의 피처랑 이 갤러리 DB에 있는 그 피처 중에서 거리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쿼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갖는 것들 쭉 이렇게 리스트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칭을 이렇게 이제 랭크 리스트를 주고요. K가 뭐 10이면 탑 K 정도 가장 비슷한 10개 이미지를 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초록색 표시된 건 좀 맞은 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갛게 된 건 좀 틀린 건데요. 여기서 이제 또 적절하게 이제 리랭킹 알고리즘 쓰겠죠. 예를 들면 이미지 검색에서는 우리가 이제 랜색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리랭킹 알고리즘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탑 K 중에서 여기서 그런 리랭킹 좀 더 익스텐시브한 리랭킹 알고리즘 써갖고 좀 더 성능을 높일 수도 있겠죠. 네, 초창기 이제 퍼즐 리얼리티가 이제 연구될 때 처음에 당연히 이런 피처 어떻게 뽑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당연히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리트리버 퍼즐 리얼리티 하기 위해서 무엇이 좀 이렇게 사람을 잘 구별하는 이제 표현자가 무엇이 될 거냐, 즉 이제 discriminative representation이 뭐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당연히 이제 그 딥러닝, CNN 기반으로 성능이 많이 좋기 때문에 이거 기반을 많이 하고요. 똑같으면 여기도 이제 이미지 검색 비슷한데 이미지 전체 CNN 해서 글로벌 하느냐,
또 이렇게 각각의 여기서는 이제 그 로컬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라갖고 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각각 해서 이걸 합치는 형태로 이렇게 로컬 피처를 뽑아내고 거기서 애그리게이션 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미지에도 어떤 텍스트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트리뷰트 붙어서 메일이다, 숏헤어다 이렇게 텍스트가 붙어서 같이 이미지 피처랑 여기서는 텍스트 피처 붙여갖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당연히 이제 CCTV 같은 거는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이 나오니까 거기 비디오에서 피처를 뽑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영어 상당히 많지만 이렇게 CNN을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형태가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이제 그 리아이디의 어떤 아키텍처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여러 개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CNN 여기서는 지금 레진에 썼는데 여기서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이제 피처를 이제 뽑게 되고 그죠? 여기 GAP라는 게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이 될 거고 지금 애그리게이션 해갖고 피처를 뽑게 되는데 뽑게 난 다음에 이제 그 러닝하기 위해서 로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트리플렛 로스랑 아이디 로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퍼스널 리아이디가 이미지 검색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을 특정 찾는 것이 그 사람 찾는 것들을 이제 클래스피케이션 문제를 봐서 그런 이제 클래스피케이션 로스 태스크랑 좀 유사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아이디 로스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널 리얼리티에서 많이 쓰는 로스가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 로스, 아이디 로스랑 이제 트리플 로스가 될 텐데요. 아이디 로스는 사람이 뭐 7번이다.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지금 어떤 7번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7번에 해당되는 이제 그 아이디에 대한 것이 이제 그 값이 나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피처가 있고 거기서 이제 클래스 파일 붙여갖고 그 사람이 아이디가 나오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클래스피케이션을 많이 쓰는 이제 로스인데 여기서 그냥 아이디 로스를 하고요. 또한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것도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두 사람이 같은 이퀄이랑 요거는 같은 사람이고요. 요건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이 두 개에서 유사한 즉 앵커 파지티브 네거티브인데 앵커랑 파지티브 나온 것들은 이제 이 피처가 가까워야 되겠죠. 서로 당겨야 될 거고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러닝해서 이것들이 이제 가까이 되도록 로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앵커랑 또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네거티브는 거리가 멀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금 멀어지도록 푸시되도록 로스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트리플 로스가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슈퍼바이즈에 기반적으로 레이블이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퍼즐 리아이디인데 최근에는 그 연구도 많이 됐지만 점점 이제 성능이 많이 잘 나오고 있어서 좀 언슈퍼바이즈 즉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연구를 한 것이 많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돼서 퍼즐 리아이디에 대해서는 최신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도 지금 퍼즐 리아이디 일반적인 프로토콜인데 이렇게 피처를 뽑고 하게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다 유사. 또한 이제 unsupervised personal reaction 문제도 아까 똑같이 이제 CNN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 피처 뽑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average 한 후에 이제 검색 이렇게 유사도 검색을 해서 이제 쿼리 이미지 나왔을 때 그거 유사한 걸 찾는 거게 되고요. 유사하고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컨볼루션 뉴럴넷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는 레이블이 많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런 카메라 CCTV 찾을 때 사람들이 있고 각각 레이블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게 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또 이건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레이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렇게 또 언스파이 문제가 똑같이 있죠. 일루멘 체인지, 로우 레졸루션 그런 문제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레이블 달기 너무 시간이 돈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또한 하나가 이게 퍼즐 리얼드 실제 이제 리얼 월드 상황에서는 이거 오픈셋 문제예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어떤 클래스가 있다가 하면 그 클래스가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모든 데이터가 1번부터 10번 사이에 나왔는데 오픈셋 문제는 새로운 뉴 클래스가 나오는 거죠. 누가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누가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디텍트 했어요. 그랬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인지 예전에 봤던 사람인지 그 레이블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나왔던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픈셋 문제가 또 있어서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unsupervised person re-id의 문제의 세팅은 뭐냐면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도 person re-id를 잘 하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즉 discriminative 좀 사람과 좀 구별 지을 수 있는 피처를 러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실제 또 프로토콜은 이제 레이블이 없는 환경에서 이제 그 타겟 도메인에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테스팅할 때도 그 타겟 도메인에서도 이제 테스팅하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타겟 도메인과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닝과 테스팅의 타겟 도메인이 똑같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까지는 이제 언스퍼바이즈 문제를 풀지만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좀 어려운 태스크가 이제 좀 일반화된 문제, 즉 제너럴라이즈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트레이닝과 테스트 도메인이 달라진 경우도 있죠. 그 문제도 요즘에 또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서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트레이닝과 테스팅에 있는 도메인 똑같은 경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뭐냐면 챌린지가 이제 레이블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건가. 즉 우리가 기존에는 레이블이 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슈퍼비전이 있죠. 근데 여기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떻든 간에 이제 딥러닝 로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슈퍼비전 받아갖고 로스를 최적화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이제 슈퍼비전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슈퍼비전 만들기 어려운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이 바로 언슈퍼바이즈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스파이 테크닉도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딥러닝 연구들이 이제 슈퍼비전 기반으로 어떤 레이블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연구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언스파이 테크닉도 그 형태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즉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가짜 수도 레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방식들은 이제 어떻게 했든 이런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서 리아이드 문제를 이제 트레이닝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수도 레이블이 뭐냐면 어떤 아무 아이디가 없는데 뭔가 유사한 걸 찾아갖고 얘는 같은 레이블일 거야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같은 레이블이냐를 찾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클러스터링 한다든가 어떤 클러스터링을 돌렸더니 어떤 이미지 뭉친다 그러면 걔가 같은 클래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K nearest neighbor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갖고 걔가 같은 클래스가 아니냐라는 문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 이것들 K nearest neighbor를 한다든가 클러스팅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지 검색할 때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퍼즐 리아이디가 이것도 이미지 검색 문제인데 다른 이미지 검색 기술을 이제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레이블을 예측하고 그걸 이제 리아이디를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런 이 두 개 중에 현재로는 지금 이제 클러스터링 기반이 성능이 좀 좋아서 오늘은 그 기반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뭐냐면 어떻게 했든 간에 수도 레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수도 레이블을 만드는데 이렇게 클러스팅 방법을 쓰게 될 거고 거기로부터 트레이닝 모델을 하게 될 거고 실제로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수도 레이블을 구할 때 어떤 피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처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전 시간에 예전에 수업 말씀 이제 시프트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할 수도 있는데 성능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니까 시프트 써서 그로부터 이제 KNN 돌린 다음에 수도 레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트레이닝하고 여기서 나오는 CNN에서 또 피처 또 새로 나오니까 그걸로 다시 이 수도 레이블을 또 그 새로 나온 DNN으로 나온 그 피처를 또 쓸 수도 있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여기서 이 수도 레이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레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언스파이 테크닉의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수도 레이블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그쪽으로 이거 잘 만드는 데 좀 초점이 많이 맞춰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를 보시면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수도 레이블을 얻기 위해서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수도 레이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 방법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그 수도 레이블 자체가 이제 클러스터링 하게 되면 뭐는 A다, 뭐는 B다 딱딱 나눠지는데, 그 딱딱 나눠지는 하드하게 어사인 되면 문제가 되니까 좀 소프트하게 하는가,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근데 다양한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 방법을 쓰고, 특히 DB 스캔이라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이 될 텐데요. 그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 스캔은 density 기반의 이제 스페셜 클러스터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노이즈가 있는 경우 돌아가는데요. 실제 보시면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주변의 데이터를 좀 찾아갖고 가까운 걸 찾아갖고 걔를 이제 어떤 색깔 코딩을 해서 이제 같은 클래스냐 아니냐를 찾는 건데요.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레드는 뭐냐면 이것들을 DB 스캔에서는 코어 포인트로 하고요. 뭔가 이게 그 다른 포인트보다 자기 자신을 가까웠게 오는 것들이 최소한 4개 이상은 이제 다른 포인트보다 이제 자기한테로 오는 거죠. 이제 각각이 뭉쳐있는 애들이 될 거고, 여기 무슨 옐로우가 되는데, 옐로우는 뭐냐면, 이건 코어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여기서 뭐 이렇게 인접한 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코어 포인트로부터 연결은 되긴 되는 거죠. 얘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또 블루가 있는데, 블루는 여기 지금 코어 포인트로부터 연결이 안 돼요. 얘는 뭔가 완전 다른 거라고 보는 거죠. 얘는 지금 클러스가 안 돼서 얘는 노이즈가 아닐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 분류를 해서 이렇게 코어 뭉친 애들을 하나의 클러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DB스캔 방식들은 많이 또 쓰고 있고, 또 여러분들 연구하시다가 어떤 거 하시다가 이제 클러스팅이 필요하면 이쪽을 더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스퍼바이드 테크닉들은 이렇게 수도 랩을 쓰는데 이게 정확하게 잘 맞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도 랩을 리파인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하면 키 아이디가 뭐냐면, 퍼스널 리아이디의 문제는 언스퍼바이드 세팅에서는 이 수도 랩의 퀄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성능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수도 랩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노이즈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확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 수도 랩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억슬러리 네트워크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제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다른 네트워크를 또 하나 또 추가해서 억슬러리 네트워크 추가적인 보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여기서 나온 결과를 또 합쳐갖고 약간 앙상블 테크닉도 앙상블이 들어간 거죠. 이것저것 해서 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레이블을 더 정확히 하려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것도 지금 또 타겟 어떤 내가 주로 쓴 네트워크 있는데 또 억슬러리 부가적인 걸 또 써갖고 여기서 나온 것도 어떻게 잘 합쳐서 레이블을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좀 더 조정하는 것이 될 거고요. 하여튼간에 최신 연구들이 이렇게 보면 수도 레이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앙상블 같은 테크닉으로 좀 다른 네트워크를 봐서 다른 네트워크를 더 써갖고 그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성능을 좋게 좀 높이려 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옥슬러리 네트워크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계가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것들 같은 거 보면 최신에 또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컨트라스티브 로스 러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 뭐냐면 컨스트럭티브 러닝이 뭐냐면은, 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언스퍼바이드 테크닉에서는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해서 수도 랩을 만드는데, 저 클러스터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이런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 핵심이 뭐냐면은, 클러스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걸 다 봐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 보시면 어떤 쿼리가 어떤 클래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그 안에 있는 클러스터 같은 걸 이제 같이 만들고 서로 가깝게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그 이미지, 그 클러스터 안에 같이 매핑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이제 가깝게 만들고, 또 다른 클러스터 즉 다른 사람은 좀 멀게 만들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트리플 로스랑 이제 유사한 테크닉이 될 텐데, 유사한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좀 수익 좀 틀리긴 하는데 그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시간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런 기법들도 많이 쓴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unsupervised puzzle re-id를 제가 처음에는 이제 레이블이 있는 경우, 즉 supervised puzzle re-id를 말씀드렸고, 거기서 이제 레이블이 없는 경우, 즉 unsupervised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unsupervised puzzle re-id는 레이블이 없는 데서 puzzle re-id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유용한, 즉 discriminating 피처를 뽑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셋에서 CNN 써갖고 피처를 뽑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아까 말씀드린 ID 로스랑 또 이제 트리플 로스가 있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레이블이 있는데, 그 레이블을 즉 수도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레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가상의 어떤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클러스터링을 돌려서 한다. 클러스터링 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DB스캔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어떤 이것들이 지금 언스퍼바이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언스퍼바이드 리아이디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수도 랩을 잘 만들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많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자면요. 처음에는 이제 퍼즐 리아이드 말씀드렸고, 슈퍼바이즈 테크닉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언슈퍼바이즈까지 왔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저희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발표한 연구가 될 텐데요. 이렇게 파트 기반의 수도 랩을 리파인먼트를 해서 언슈퍼바이즈 퍼즐 리아이드 성능을 높인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